헬로 차이나 한국투자증권 이문선 주임 오늘 전화로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문선입니다. 네, 주임님 오늘 중국 이야기 들려주시죠. 이제 2013년 말 중국 정부가 4G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이제 국내에는 4G LTE 다들 많이 쓰시고 있는데, 중국은 또 영토도 워낙 넓고 사용자도 많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근데 4G 사업을 허가해서 지금 기지국이라든가 기타 여반 제반 시설들을 좀 확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5 규획이라고 하죠. 저희 12차 5개년 계획 기간이 올해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계획은 우리나라도 작년에 조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스마트 그리드 사업 이제 ESS라던가 그런 부분을 이제 늘리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이나 환경 보호를 위해서 스마트 그리드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산업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영토 분쟁 계속 요즘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주 중에서 오늘은 전선 업체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4G 사업, 통신업이고요. 스마트 그리드, 또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 과연 이게 합해지는 산업이 뭘까? 말씀을 해주셨네요. 전선 업체 중에서 한 기업을 골라오셨다고 해주셨는데요. 어떤 기업을 볼까요? 예, 중천과기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600522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3대 케이블 업체고 해저 케이블하고 광섬유 케이블에 특화된 민영 기업입니다. 지금 광섬유 및 케이블 업체 시장이 좀 과잉되는 상황이었다가 지금 제품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광섬유의 원재료가 프리폼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인데요. 네. 그 자급률이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자체 수요량을 충족시킬 만큼 프리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2012년에 200톤이던 동사의 프리폼 생산량이 2014년 이제 600톤 이상으로 늘어나서 자급률이 90%를 넘게 됐습니다. 프리폼 자체 생산이 어려운 중소형 업체는 수익성 악화가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동사와 같은 대형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성장 잠재력이 큰 해저 케이블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고요. 군사용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데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해저 케이블 매출은 급증세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 2.21억 위안, 그리고 13년도에 2.87억 위안이던 동 부분의 매출액이 14년 상반기에 29.2억 위안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반기 실적이 작년 연간 실적을 이미 넘어섰고요. 전년 동기 비 110%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동 부분 같은 경우 22.4%로 동사 전체 매출 총이익률의 그런 19.6%를 훨씬 상회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요.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 현황이네요. 이 부분도 지금 중천과기가 하고 있다고요? 예, 동사 같은 경우는 중국 내 해저 케이블 시장 점유율 1위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료가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중국해 중국의 그 인공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공섬이요. 지금 예, 보이네요. 네. 네, 인공섬이 상당히 많은데 이 인공섬들을 잇기 위해서는 해저 케이블을 깔아야 되거든요. 이 인공섬들이 뭐냐면 중국이 본인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만든 섬들이에요. 우리나라 이어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이제 좀 목적이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인공섬을 짓고 네. 제가 이제 해저 케이블을 지어서 군사용 관측이나 통신하는 수단으로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섬들을 다 잇게 되려면 많은 해저 케이블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군사용 수요도 증가가 기대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군사용 같은 경우는 또 단가가 일반 해저 케이블보다 한 1.5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성장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광섬유나 케이블 자체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실적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부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인공섬들이 군사적인 용도,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깔리는 해저 케이블이 높은 가격에 좀 상당히 많이 깔리고 있다는 점,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임님께서 출연해 주셔서 이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집중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중국 조선중공업이라던가 그렇죠. 뭐 항천전자 이런 것들을 제가 추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항천전자도 알아봤었고요. 또 더군다나 항천전자 얘기했을 때는 그 양회 이후였잖아요. 예, 국방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이. 앞으로 또 더 이 분야에서 연구하셔서 뭔가 기업을 많이 발굴해 주실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의 예. 이런 방산 업체라고 할까요? 이런 종목들이 후황통 실시 이후에 상당히 좀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중국 증시가 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이 되는데 사실 이제 못 올라온 좀 종목들을 찾아보자 이런 컨셉으로 좀 시작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의 국방 예산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씩 성장시키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이 싸면서 그런 정보 정책에 수혜가 집중되는 기업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방 예산 올해도 10% 이상 늘렸고요. 이만큼 또 좋은 모멘텀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밸류에이션 매력 있는 업체들 또 잘 찾으면 괜찮은 기업들이 많았었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중천과기 가지고 와주셨는데 국내 기업과 비교해 볼까요? 예, 이제 뭐 국내 업체랑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 LS 산전, 그다음에 대한전선 이런 업체들, LS 전선, 대한전선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시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국내 전선 업체들의 수익성이 좀 많이 악화가 됐고요. 네네. 중천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제 뭐 10% 이상씩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국내 업체랑 비교했을 때는 뭐 수익 성장성 뭐 둘 다 우위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품질 측면에서는 한국 기업보다 좀 열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군요. 예, 정확한 뭐 품질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 기업과 비교했을 때 품질 측면에서는 열인데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출 물량도 점점 한국 기업들 거를 좀 많이 뺏어오는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뭐 한국 케이블 업체보다는 상당히 좀 저렴한 느낌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품질은 앞으로 점점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가 뒷받침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이 뭐 워낙 또 소비 시장이지만 또 생산적인 제조업으로서 생산적인 위치에서도 욕심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배워야 할 어떤 기술력이 있는 국가들의 기술력을 상당히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어떤 변하지 않은 핵심 스토리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또 앞으로 대입 가능하겠고요. 일단 뭐 중천과기 실적 추이가 또 상당히 좋고 영업이익률 추이도 조금 비교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조금 더 들어볼까요? 무슨 말씀이시죠? 네. 지금 아까 그 자료 화면 나간 거 한번 다시 보시면 네. 중천과기 같은 경우는 2011년에 한 영업이익 8%, 그다음에 2014년에는 한 12%까지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품질에서는 우위가 있지만 지금 단가 자체가 중국 기업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 그렇고요. LS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뭐 5% 미만 이렇게 좀 되는 모습인데요. 그 케이블 시장에서는 이 국내 업체들의 어떤 뭐랄까요, 마켓 쉐어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과거에는 네. 굉장히 그 국내 기업들의 MS가 높은 편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기업이 좀 진출하게 되면서 그런 한국 기업에는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쪽에 대한 수출 물량을 이제 늘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뭐 마켓 쉐어 점점 더 늘려갈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문선 주임님 참는 분들이 매주 너무 많으시네요. 이 시간에 계속 전화가 옵니다. 주임님, 네.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기업이 중국의 3대 케이블 업체 가운데 하나고 민영 업체입니다. 그리고 좀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도 짚어주셨고요.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은 또 군사용 쪽에 케이블에 있다. 해적 케이블. 이런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위치에서 투자 포인트와 앞으로 어느 정도로 좀 투자 기간을 보면서
좀 갈 수 있는 업체인지 주가 한번 살펴보죠. 예, 밸류에이션부터 한번 먼저 좀 짚어드릴게요. 지금 동사 12개월 트레일링 PER이 이제 19.7배, 어제 조금 하락을 해서 아마 19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PER이 최근 3년간 12배에서 22배 사이에서 움직였고요. PER 밴드가 그렇고 평균은 16.4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이 평균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경쟁사인 봉화통신, 통정광전, 형통광전 이런 회사들이 한 20배에서 이제 30배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는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낮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보면 매수가 제가 18위안으로 좀 잡았고 목표가는 23위안, 손절가는 16위안 정도 받고 투자 기간은 1년 이내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해저 케이블 사업 비중 지금 엄청나게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 태양광 사업도 미미하지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사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많이 기대됩니다. 밸류에이션 부담 없고요. 후광통 실시 이후에 주가 상승률이 시장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은 매수가가 18위안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손절가 16위안, 목표주가 23위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지금 20배가 채 안 되는 19배 수준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네. 네, 시장 대비해서도 그렇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경쟁사를 좀 봐야 되겠지만 밸류에이션이 모든 회사가 다 업종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같은 케이블 업종 3대 케이블 업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대 2대가 그런 봉화통신하고 통정광전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업체들이 25배 이상을 지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비했을 때는 주가는 싸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해저 케이블의 그런 엄청난 확대를 통해서 한 번 더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중국이 포지 통신망 사업을 이미 시작해서 이제 LTE 쪽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스마트 그리드의 투자라든지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 관련해서 이 해저 케이블과 광섬유를 만드는 업체 강소중천 테크놀로지, 중천과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카운슬러 오후 4시 진단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요. 세 분의 전문가의 진단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 지금 전화 주세요. 2128-3388입니다. 마켓 이막 이장 이어집니다.